솔직히 말하면 폐업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사람들이 오지 않아 어쩔 수 없었죠. 사실 시작할 때 유행이 끝날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설령 유행이 끝난다 해도 월세를 낼 정도만 매출이 나와준다고 하면 큰 손해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월세 낼 매출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한순간에 지옥불 속으로 떨어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금 들으신 사연은 탕후루 매장을 하시다가 폐업을 하시게 된 사장님의 사연인데요. 업종을 바꾸기 위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연을 듣고 나니 두쫑쿠가 떠오릅니다. 매장 앞에는 긴 줄이 생기고 한 개에 7,000원이 넘는 가격인데도 순식간에 계속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나도 지금 창업해볼까? 유행하는 상품으로 돈을 벌어볼까? 하지만 유행 상품은 보이는 모습보다 훨씬 어려운 창업 아이템입니다. 저는 10년 동안 장사를 해왔고 1000명이 넘는 분의 창업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유행 아이템이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보고 창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2023년 탕후루 열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곳곳에 수많은 가게들이 생겨났습니다. 행정안전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말 탕후루 매장의 개수는 871개의 매장이었습니다. 그중 431곳이 다음 해에 문을 닫았습니다. 1년 만에 절반이 넘는 53%가 폐업을 한 것입니다. 탕후루라는 상품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창업을 결정한 시점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고 매장이 늘어난 모습을 보고 창업을 항상 결정합니다. 그렇게 준비해서 가게를 열었을 때는 이미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졌거나 소비자의 관심이 끝났을 수 있습니다. 유행 디저트의 첫 번째의 위험은 유행이 언젠가는 끝난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소비자가 유행을 발견하는 시점과 창업자가 실제로 판매를 시작하는 시점이 다릅니다. 그 시간 차이가 가장 위험합니다. 둘째는 많이 팔려도 안 남습니다. 유행 상품은 많이 팔린다고 반드시 많은 돈이 남는 것은 아닙니다. 두쫑쿠의 핵심 재료는 피스타치오와 카다이프입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두쫑쿠가 유행하며 두 재료의 가격은 1년 사이에 약 2배 올랐다고 합니다. 상품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면 재료를 구하려는 사람이 많아지니 원재료 가격도 빠르게 올라갑니다. 재료비가 오르면 판매자 가격도 높여야만 합니다. 여기서 가격을 높이게 되면 소비자는 망설이게 됩니다. 가격을 그대로 두면 판매자의 이익이 줄어들게 되겠죠. 유행이 계속된다고 생각한 판매자는 비싼 원재료와 포장재를 많이 준비해 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매량이 예상보다 많이 줄어들게 되면 구입한 재료가 재고로 남습니다. 완성된 디저트는 오래 보관할 수 없습니다. 제때 판매하지 못하면 가격을 할인하거나 결국 폐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디저트는 필요가 아닙니다. 식사는 매일 반복되는 생활의 필요입니다. 하지만 디저트는 필요보다는 기호에 가까운 소비 상품입니다. 오늘 탕후루를 먹지 않았다고 해서 내일 반드시 사 먹지는 않습니다. 새로운 디저트가 등장할 수도 있고 가격이 부담스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소비자들은 구매를 줄이거나 다른 상품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서울연구원의 외식업 생존 분석도 이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디저트 업종의 폐업 위험은 일반 음식점보다 최대 29.8% 높았습니다. 유행을 확인한 뒤에는 경쟁자가 많아집니다.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면 재료 가격이 오릅니다. 유행이 꺾이게 되면 남은 재고가 손실로 바뀝니다. 이 세 가지가 유행 디저트 창업이 초보 창업자에게 어려운 이유입니다. 유행이 끝나기 전에 투자금을 전부 회수할 수 있다면 유행 아이템도 하나의 사업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창업자는 매출로 투자 금액을 회수하지 않습니다. 모든 비용을 빼고 남은 순수익으로 회수합니다. 보증금, 권리금, 인테리어, 간판, 조리 장비와 초도 물량이 필요합니다. 매달 월세와 인건비까지 지출됩니다. 유행은 1년 반 만에 끝나버렸는데 투자금을 회수하려면 2년이 필요하다면 몇 달 동안 매출이 높았다고 해서 성공한 사업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정 상품에 맞춰 시설과 장비를 준비했다면 유행이 끝난 뒤 다른 상품으로 전환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잘 팔릴 때에 예상 매출만 보면 안 됩니다. 예상만큼 팔리지 않을 때 무엇이 남는지, 얼마를 잃게 되는지 미리 계산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창업할 때 어떤 상품을 선택해야 될까요? 제가 양말 창업 아이템을 선택하게 된 건 우연도 있지만 계산과 계획이 있었습니다.
일단 양말이라는 아이템은 필수 소비재이기도 하고 불황이 없습니다. 불황일수록 금액이 싸기 때문에 충동 구매가 일어나는 경우도 많고요. 소소한 금액으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생활의 아이템이죠. 그리고 양말도 재고가 많도록 컨셉을 잡으면 재고가 많이 남지만 진짜 잘 나가는 것만 생산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고가 많이 남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목표와 기준을 잘 세워서 양말도 리스트업을 했고, 양말이라는 아이템이 재고가 아예 없을 수는 없지만 리스크가 적은 거죠. 저는 가장 먼저 재고 위험이 제로에 가까운 상품인지 확인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재고가 하나도 남지 않아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남아있는 재고가 곧바로 손실로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유행식품은 오늘 팔지 못하면 바로 손실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대중적인 생필품은 오늘 팔지 못해도 내일 다시 판매할 수 있습니다. 100만원치 과일과 대중적인 양말이 있다고 했을 때 과일은 판매 시기를 놓치면 신선도가 계속 떨어지게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을 낮춰야 되고 마지막에는 폐기해야 됩니다. 폐기하는 순간 재고의 가치는 0원이 됩니다. 하지만 양말은 오늘 판매하지 못해도 버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진열할 수 있고 이번 달 남은 상품을 다음 달에 또 판매할 수 있습니다. 대중적인 양말이라고 자꾸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중적이라는 것에 저도 그래서 포커스를 두면서 기준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관 기간이 길다고 해서 모두 좋은 제품은 아닙니다. 유행이 끝나버린 캐릭터 상품도 오래 보관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의 관심이 사라지면 정상적으로 판매하기 어렵습니다. 보관 기간뿐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상품의 필요성과 가치가 유지되는지 함께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30년 이상 살아남은 매장들은 어떤 상품을 판매했을까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은 30년 이상 사업을 이어온 곳은 100년 가게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공식 목록을 보면 음식점, 정육점, 문구점과 이발소, 생활용품처럼 서로 다른 업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가게들이 모두 재고가 적은 사업을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유행하는 상품이 아닌 반복되는 생활의 필요를 팔았습니다. 음식점은 식사를 판매합니다. 정육점은 식재료를 판매합니다. 문구점은 학업과 사무에 필요한 소모품을 판매합니다. 이발소는 고객이 머리가 다시 자라면 방문하게 됩니다. 판매하는 상품은 모두 달랐지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고객이 구매하거나 방문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물론 반복 수요가 있다고 해서 모든 업종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음식점처럼 재고 관리가 어렵고 시설 비용이 큰 업종은 경험이 부족한 초보 창업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 창업자는 반복 수요는 있으면서 재고 손실은 적고 적은 비용으로 시작할 수 있는 상품을 찾아야 됩니다. 양말과 속옷이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수건도 가정뿐 아니라 숙박업소와 미용실, 헬스장 등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됩니다. 품질이 떨어지면 다시 교체해야 됩니다. 주방 소도구와 청소용품, 보관용품 같은 소형 생활잡화도 사용 목적이 분명합니다. 보관과 이동도 상당히 쉽습니다. 하지만 생활 필수품이라고 무조건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권과 판매 방식이 맞지 않으면 판매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특정 상품이 아닙니다. 그 상품이 가진 사업의 구조입니다. 결론적으로 유행의 디저트 사업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유행의 시작과 끝을 읽고 원재료 가격과 판매량을 예측하고 경쟁자가 몰리기 전에 투자금을 회수해야 되는 아주 어려운 사업입니다. 창업 아이템을 선택할 때 무엇이 가장 빠르게 뜨고 있는지만 보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